자, 이번 시간은 특별수선 충당금 관련한 부분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특별수선 충당금 5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별수선 충당금은 이제 두 가지, 민간임대주택법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특별수선 충당금을 이제 잠깐 정리할 건데요. 여기는 이제 보면 특별수선 충당금 현재 그 법이 두 가지, 특별수선 충당금에 관한 것을 보시면 여기는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하고 지금 보시면 특별수선 충당금인데 법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제 보면 임대주택하고 이제 법은 임대주택법이 나왔었으니까 두 가지 이제 관련법에 따른 이 두 가지 관련법에 따른 이제 특별수선 충당금입니다. 부분들은 이제 특별수선 충당 개념은 뭔가 이 두 가지 관련 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이 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그 공용부분에 대해서 공용부분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이제 특별수선 충당금이라 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문항을 정리하고 있고 부분들은 자,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 규모. 이제 규모는 어느 이 해당된 주택의 규모가 어느 규모에 해당이 됐을 때 이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할 것인지를 이제 보는데 보셨을 때 문항에 첫 번째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별수선 충당금을 관해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에 필요한 장기와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합니다. 1번, 2번. 규모부터 먼저 보죠. 규모입니다. 규모. 규모는 이 법에 따른 규모를 일단 살펴보니까 규모는 일단 두 번째 칸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한 임대주택 규모는 아래와 같다 그래서 1번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 승강기 설치된 그리고 150+ 중앙 지역 난방발식 공동택에 해당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 지금 현재 세 가지 살펴봤고요. 부분들은 자 여기는 누가 임대사업자가 이거를 적립한다고 그랬죠. 2번 그러면 이 적립을 해서 이거를 임대돈 분명히 양도되죠. 양도가 되는 경우 이 돈을 넘겨주는데 누구에게 입주자 대비회의에 인계한다, 넘겨주어야 한다 해서 문항 2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여기는 먼저 규모 하나 살폈었고요. 그럼 누가 적립하고 양도되는 경우에는 누구로 가는지 하나 살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법에 따른 특별수선 충당금에 관한 이 적립의 규모를 잠깐 살펴보니까 두 번째 자 규모부터 한번 먼저 정리하고 다시 돌아와 보면 지문에 자 규모는 보니까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규모는 아래와 같다 이제 그래서 1번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된 공동택, 세 번째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택에 해당한다면 그래서 1, 2, 3에 해당하는 규모에 해당한다면 자 이제 그러면 규모를 봤고요. 그럼 누가 이 돈을 해당 기간 적립할 거냐라고 이제 했을 때 문항 1번에 가 보니까 자, 이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1번. 자, 이제 적립을 해 가고요. 이 공공임대에 뭐 할 수 있죠? 분양 전환 되죠. 그러면 분양 전환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인계에 관한 절차를 가 보니까 지문에 지금 2번에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네요. 보셨을 때. 자,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공공건설 임대를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 충당금을 공동관리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이 되는 누구에게 입주자 대비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2번까지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규모 각각 규모 확인했고요. 누가 적립하는지 그리고 이게 분양 전환 또는 양도됐을 때 누구에게 가는지까지 확인했고요. 자, 그럼 여기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여기 이 두 가지, 이 규모지, 이 중에 어느 경우는 결국은 여기 양도가 되거나 분양 전에 돼서 그 돈을 최초로 구성이 되는 누구에게 넘겨준다고 했었나요? 두 가지 경우, 어느 경우든 누구에게 입주자 대비회의. 그래서 입주자 대비회의에 인계합니다. 라고 해서 규모는 지금도 보신 대로 규모 살폈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경우든 분양 전환이 되든 양도가 되든 간에 해당 임대사업자나 주택사업자가 누구에게 임차인 대비회의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지금 적립 등에 관한 부분 하나 살펴볼 수 있는 부분 정리했었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지문의 06번에 절차 등의 이제 비교표입니다. 06번에. 자, 06번은 지금 절차 등의 비교표에 관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부분들은. 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절차 등의 비교표를 보았을 때 현재 먼저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보신 대로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차 등에 관한 것은 여기는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 관련해서 보면 관리규약을 제정,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개정이란 것은 제정된 관리규약을 바꾸는 걸 개정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박스를 가보죠. 일단 여기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죠. 보죠. 자, 이제 그러면 관리규약을 제정, 만든다는 겁니다. 제정에 관한 건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현재 지금 교환에 따라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에서 제정은 현재 교환 문항 번호 동그라미 1번 1의 경우에 따라 제정이 되고 2에 따라 경우에 제정이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관리규약 관련 절차 두 가지 관련 절차가 있어요. 크게 봤을 때 절차에 관한 것은 여기는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포인트는 제한. 누가 제안하고 누구의 동의에 의해서 관리규약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는 요 제안 동의 절차를 보시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서 가보죠. 1번. 1번은 분양 후 최초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을 하니까 1번은 분양이 되거나 최초로 제정이 되는 경우를 2번은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택 즉 의무관리대상 공동토 전환이 되게 되면 이때는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서 해야 될 절차 중에 하나가 관리규약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택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결정합니다. 2번 하나. 자, 2번은 이 전환 공동태 제정이 되고 일단 제정은 몇 가지였는데 방금 봤던 분양 후 최초 그다음에 전환되는 경우에 두 번째하고 개정입니다. 개정. 개정은 지금 보신 대로 3번. 3번에 따른 절차에 따라 관리규약을 뭐 합니까? 개정이 되는데 자, 개정은 지금 3번에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입주자협의 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을 통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은 동일하죠. 입주자협의 회의 의결 전체 입주자가 얼마 10분의 1에 제안하면 동의권은 맞죠. 두 가지 모두 동의,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에서 제안만 다를 뿐 동의권은 동일하니까 3번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절차 한번 봐두시고요. 4번은 그 재개정 관련 신고서 제출 기한도 확인하자. 그래서 관련해서 두 번째 줄이죠. 관리규약이 제정 개정되거나 입주협회가 구성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신고서 제출 기한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보실 게 관리 방법입니다. 관리 방법. 그래서 관리 방법이 뭡니까? 결정. 관리 방법 결정이란 것은 자체 관리를 할까 위탁 관리를 할까 그 결정을 말하는 거고요. 결정된 관리 방법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 방법을 결정 변경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제한 동의 절차를 하는데 자, 두 번째 박스를 가보니까 공동택 관리 방법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1번, 2번인데 1번은 입주협회의 의결로 제한,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제한만 다를 뿐 뭐가 같습니까? 동의권의 양쪽 모두가 다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입니까? 네. 자, 이제 보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서 방금 보셨던 대로 이 지금 절차, 관리규약 관련한 절차에 보셨을 때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두 가지 절차와 방금 봤던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와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개정, 결정, 이 세 개 절차가 일단 내용은 파트는 내용은 다르지만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변경하는 절차는 뭐요? 모두 공의 둘 중에 하나. 근데 그 둘 중에 하나의 절차라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 그러면 묶어버릴 수 있다.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변경하는 이 세 개에 따른 절차는 뭐하더라? 공의 동일합니다. 라고
지문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요 절차상 요건도 제한 동의 중요합니다. 꼭 중요하기 때문에 가되 관리 방법, 결정 변경 무슨 절차와 동일합니까? 관리 규약 개정 절차와 동일하다는 것. 자, 그다음 두 번째 건너고 세 번째는 주민 운동 시설의 위탁 운영하고 네 번째가 주민 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입니다. 그냥 보시면 여기는 이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하나 묶어서 주민 운동 시설이니까 주민 운동 시설에 있어서 운동 시설을 세 번째 박스 이거를 위탁 운영 이걸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관리 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해서 운동시설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운동시설의 이용의 허용. 여기는 공동주택 단지, 인근 단지 입주자 등도 뭐하더라? 이용의 허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셨을 때, 지문은 쭉 해서 세 번째, 네 번째를 확인하시는데 절차상을 이제 보시면 각각 2번에 가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기역은 지금 여기 보면 사업 계획마다 건설한 공동주택에, 그 다음에 니은은 건설 임대주택에, 그 다음에 디귿은 주상복합 건축물에 있어서 제한 그 세 가지 대상은 세 가지는 다 동일하죠. 보니까 여기 위탁 운영에 관한 기역, 니은, 디귿 이용 허용도 기역, 니은, 디귿에서 세 가지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건설 임대주택 주상복합 건축물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는 그 동의권 누가 제한하고 어떤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이거를 위탁 운영하고 이거를 이용 허용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자, 2번에 가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에 각각 A, B 중에 B번을 가보니까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인가 10분의 1 이상이 요청이란 지문이 들어있죠. 그래서 각각 기역, 니은, 디귿에 B 가봤더니 임차인 또는 입주자 등일 뿐 요건 얼마?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다라고 해서 위탁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보셨을 때 하나 봐두시고요. 자, 동의는 보니까 어떤 동의 절차를 거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동의는 기역, 니은, 디귿에 각각 두 번째 줄 가보면 어떻게 돼 있을 때는 입주자 등이든 임차인 얼마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과반수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에 있어서는 이제 제한권 중에 얼마 기억하시죠? 제한권 중에 10분의 1 이상 기억하신다면 동의는 얼마입니까? 법으로 얼마? 과반수가 찬성하면 과반수 찬성이면 뭐 하더라? 이 위탁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대상 건축물까지 뭐 할 수 있다?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자, 이용 허용을 가볼까요? 이용 허용도 보니까 네 번째 박스, 박스양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2번에 각각 여기도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각각 A, B, 그 두 가지 쭉 들어있죠. 마찬가지 이용 허용에 여기도 그 니은번에 각각 기역, 니은, 디귿에 두 번째 B번에 갔던 입주자 등 또는 임차인만 바뀔 법 뭐예요? 제한권은 10분의 1 이상의 요건이 동일합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이용 허용은 얼마? 10분의 1 이상. 그죠? 10분의 1 이상이 됩니까? 네. 그래서 하나 봐주시고요. 자, 이제 그럼 이용 허용을 위한 필요 요건은 얼마 요건 여기 있냐? 이 위탁 운영은 법에서 과반수라고 정했으니까 과반수 요건만 갖추면 이용 허용을 위탁 운영을 줄 수 있듯이 이용 허용은 각각 세 가지 경우에 따른 얼마 요건을 갖춰야 이걸 이용 허용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각각의 기역, 일단 기역을 가보죠. 기역의 두 번째 줄입니다.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입주자의 동의를 받을 것. 이게 최소 절반은 넘어간다면 그 절반을 넘어가는 세부적인 요건은 어디에서 해당 공동택 관리 규약으로 정합니다. 기역번. 자, 니은번. 니은번도 두 번째 줄에 가보니까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임차인 동의를, 디귿번도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이 비율 이상의 동의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이용 허용은 최소 얼마는 넘어야 돼? 과반. 최소 절반은 넘어가야 돼. 최소 절반을 넘어가면 돼. 그래서 과반의 범위란 것은 최소 절반은 넘어가되
절반이 넘었다면 세부적인 요건은 뭘로 정합니까? 해당 공동택의 관리 규약에서 해당 공동택 뭘로 정합니까? 관리 규약으로 정해서 이거를 이용 허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운영 이용 허용 보니까 일단은 뭐는 동일합니까? 제약 각각의 셋 B에 가니까 동의 요건 얼마예요? 10분의 1. 여기도 10분의 1 동일하지만 뭐는 다른가요? 여기는 법에서 과반수라고 정했지만 이용 허용은 최소 절반을 넘어가는다면 세부적인 요건은 뭘로 정하세요? 관리 규약으로 정합니다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 요건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재선정. 주택관리업자 재선. 일단 선정을 해서 관리를 맡겨둔 주택관리업자가 계약기간이 정해졌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합의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 주택관리업자가 다른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재선정하는 절차 관련해서 1번 계약 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택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춥니다. 라고 이제 그걸 한번 볼까요? 자, 비교표 중에서 보자. 재선정. 절차는 밑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음의 절차라는 거예요.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자, 기업,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절차 등 입주자 등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자, 일단 기억의 절차를 거쳤다면 니은. 자, 기억의 요건이 충족된 이유, 입주자협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그렇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이때는 주택관리업자로 다시 재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재선정에 따른 절차 관련 부분에서 1번 하나 정리하고요. 2번 정리하고 3번. 자, 계약기간. 그럼 계약기간은 몇 년을 줄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 문항 현재 3번입니다. 재선정 관련 문항의 3번을 보니까 계약기간. 자, 그러면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합니까? 봤더니 연수가 나온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장기소송 계획이 뭡니까? 조정주기. 그래서 장기소송 계획의 조정주기라고 돼 있어요. 연수가 아닙니다. 주의하실 게 혹시 이 선정 관련 계약 기간을 물었을 때 연수는 몇 년으로 한다가 아니라 장기소송 계획의 조정주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숫자 나온 게 여기는 용어로 뭐라고 나와야 돼요? 장기소송 계획의 조정주기입니다. 조정주기에서 자, 그 다음에 4번. 입주자 등이 새로운 주택관리 선정을 위한 입찰에 기존 주택관리업자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요구하려면 동의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이때는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그래서 입찰 참가 제한에 필요한 정족수 요건은 전체 입주자 등 얼마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다면 입찰 참가를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입주자 대비 회의 소집. 볼게요. 입주자 대비 회의 소집인데 회의 소집. 자, 회의 소집인데 보시면 지문에 자,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까? 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회장은 해당하는 14일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는 규약으로 정한 이사가 회의 소집 직무 대행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만에 따른 단서에서 다만에 따른 단서에 따른 밑에 이제 가보시면 회의 소집은 1, 2, 3, 요 1, 2, 3에 해당하는 세 가지 중에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누가 회장이 언제로부터 시점은 언제인가요? 해당 일. 그래서 해당 일부터 며칠 이내 회의를 소집합니까? 14일 이내 회장이 소집을 합니다. 안 하면 누가? 규약으로 정한 이사가 회의 소집 직무 대행합니다. 14일 하나 봐두시면서 가볼까요? 자, 이제 그러면 14일 이내 회의를 소집합니다. 라고 했을 때 보시면 자, 예외적으로 이제 보시면 다만에 따른 단서 1, 2, 3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모든 공동택에 다 적용될 수 있으니까 1, 2, 3에 따른 요건을 보셨을 때 1번 입주자 대비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번 입주자 등이 얼마? 10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하나.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는 요건 중 요 세 번째 여기를 좀 주의하십니다. 여기는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사유가 딱 정해 여기 1, 2, 3은 1번, 2번은 따로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3번은 양가로 단서에 그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회의 소집에 관한 사유를 정해놨습니다. 3번 가볼까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요청하는 때인데 양가로 가보니까 입주자 대비 회의 의결 사항 중에 장기 시험객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그러니까 여기는 회의 소집은 일단 여기는 전체 입주자, 사용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인데 플러스 보니까 요 사유가 양가로 단서에 따른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는 누가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요청에 의해서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라고 해서 회의 소집에 관한 부분도 꼭 하나 비교해서 하나 확인 봐둘까요? 자, 그 다음에 동별 대표자 선출과 해임에 관한 절차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대비 회의 임원, 여기만 큰 틀만 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입주자 대비 회의 임원 선출, 여기 임원 선출. 자, 박스는 지금 보시면 크게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으로 나눠놨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이제 그럼 여기는 보신 대로 세대수 얼마?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500세대 이상,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여기를 왜 세대수로 나눴냐면 여기서 지금 임원 선출 여러분 500 이상에 따른 박스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쭉 확인하실 부분인데 큰 틀만 설명드린다는 것은 임원은 누구 있어요? 회장과 감사와 그리고 이사 있죠. 이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임원은 지금 동별 대표도 임원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회장, 감사, 이사를 선출하는데 이때는 이 회장, 감, 이사 여기서 이제 임원 선출이라는 것은 누가 선출하는 거죠? 입주자 등의 직접 선출을 통해 임원을 선출한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 보셨을 때 이사는 지금 세대에서 나온 이상 미만했다 요 규정에 보시면 이사는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해서 이사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누구만? 회장과 감사에 대해서는 세대수에 따라 선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하시면서 얼마의 또 이상의 투표하고 투표에 얼마가 필요한지 그런 법 좀 여러분들이 500 이상과 미만을 나눠서 한번 정리하시고 그 중에 임원 중에 누구는 이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 선출에 제외가 되고 누가 선출한다? 입주자 대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그 포인트를 여러분 잡으시고 박스의 첫 번째 500세 이상, 500세 미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임원 해임. 지금 선출에 관한 절차를 이 이상 미만에 선출했습니까? 네. 선출을 했는데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죠? 해임할 수 있죠. 그래서 선출 밑에 이제 가면 해임에 관한 절차 관련해서 입주 대비 회의 임원은 해임은 1, 2 규정에 따라 해임합니다. 네, 하나 봐주시면서 가보죠. 이 중에 회장에 관한 거 하나 살펴볼 필요가 회장에 그 중에 하나 임원 선출에 관한 것 중에 보시죠. 그 부분 하나 살폈었고요. 그 다음에 입주 대비 회의 회장 임원 중에 회장에 관한 부분에서 회장에 관한 요 지문에 보셨을 때, 자, 회장은 당의 동별 대표자 중에서 지금 선출하게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박스 임원의 해임 밑에 가서 입주대표 회의 회장을 보셨을 때 보면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입주대표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이사를 둡니다. 1번, 2번. 이래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대표 회장이 될 수 있다 없다? 회장이 될 수 없다. 근데 사용자는 회장이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인 어느 경우든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라 단서가 있죠. 안 됩니다. 그런데 단서를 줘서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전체 입주자, 여기 입주자 등은 들어가면 안 되죠.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면 그때는 뭐 하더라? 사용자도 입주대표 회의 회장이 될 수 있다. 단 조건 얼마예요? 선출 전이라는 그 전제 요건하고 동의는 누가?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까지 해서 임원 중에 입주대표 회의 회장 하나 살폈었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 보셨을 그 다음 지문에 가보시면 내용이 지금 담보 책임에 관한 종료 절차 보실까? 담보 책임의 종료 절차를 봅니다. 자, 담보 책임의 종료 절차가 뭐 한 다수의 규정인데 그 다수의 규정 중에 꼭 한번 주의하실 것 위주로 몇 개만 체크 확인하는 형태로 마무리한다면, 자, 그 중에 보셨을 때 절차 중에 보시면 꼭 여러분이 그 다수 규정 중에 꼭 하나 살필 게 1번입니다. 사업 주체와 다음 구분에 따른 자는 하자 보수가 끝난 때는 공동으로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여기 문항 1번에 그럼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 이 작성을 하는데, 자, 기억번 전유보번이면 누구랑 합니까? 입주자와 전유보번에다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자, 그럼 이제 니은번은 공용보번에 대해서도 공용보번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을 하는데, 여기서는 공용보번 담보책임 종료 작성 확인은 보니까 문항 니은번에 입주대비 회의 회장 이고요. 또는 두 번째 틀에 입주자 5분의 4 이상 입주자. 그래서 여기는 공용보번의 지문 중에 보니까 회장하고도 할 수 있지만 누구랑 할 수 있다. 여기는 5분의 4 이상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하고? 입주자. 그래서 5분의 4 이상에 누구와 합니까? 입주자. 근데 5분의 4 이상 입주자와 하는 것은 꼭 단서 요건에 나와줘야 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양가로 단서. 이와 같은 단서 요건에 해당이 됐을 때 5분의 1 입주자라고 그래서 여기 단서는 어떤 단서를 말합니까? 요건 5분에서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만 보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만,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에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5분의 4 이상 입주자가 합니다. 그래서 2번, 지금 1번, 2번입니다. 자, 회장은 이에 따라 공용보험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절차는 2번에 나와 있는 기업과 니은의 절차를 거쳐서 공용보험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 절차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까? 예, 2번입니다. 그래서 자, 현재 1번에 따라 종료 확인서 작성을 했고요. 세부적인 절차는 여기는 1번 기억니는 누구와 할 건지를 정하고 있다면,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2번은 지금 지문에 이거 현재 보셨을 때, 자, 기업 의견을 청취 위해서 입주자에게 다음 사항 밑에 나와 있는 A, B, C에 따른 세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고 단지 안에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고, 자, 기업의 게시 절차를 거쳤다면 니은번에 누가 입주자 대비 회의 의결을 하게 되면 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차는 2번에 기억의 절차를 거쳐서 어디로? 니은의 입주자 대비 회의에서 의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수도비입니다. 잠깐 자, 수도비란 이야기는 위에 있는 지금 두 번째 그 지문에 2번의 두 번째 줄, 이 경우 전체 입주자 얼마 이상이 전체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으로 반대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반대합니다. 게시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잠깐 그래서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 뭔가는 전체 입주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했다면 상당히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에서 점검하자는 이야기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하나 정리 받으실게요, 부분들은. 자, 그리고 3번. 사업 주체는 입주자와 공용보험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에게 기억에 따른 통지 및 게시를 요청해야 하고,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과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입주자 대비 회의 등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수 중에, 그러니까 종료 책임 절차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물론 그 외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꼭 그 중에서
다수의 교정 중 한 3가지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3가지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보고 절차입니다. 부분들은. 자, 보고 절차는 보셨을 때 지문이 자, 보고 절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보고 절차는 지금 양가로 1과 양가로 2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분들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현재 보고 절차 비교라는 그래서 나와 있는데 절차 비교는 일단 양가로 1번. 1번은 주택임대권리업자 현황 신고에 관한 절차상의 비교하고요. 2번은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별선충당금의 어떤 보고 절차에 관한 비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가장 먼저 여기 이제 일단 1번은 신고 보고 순서와 여기는 보고에 관한 순서. 일단 여기 이제 일단 그 세부적인 몇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는 이 각각의 이 박스에 들어갈 용어를 여러분이 혼동하냐면 확인해. 일단 그럼 먼저 적립 현황의 신고 보고 절차. 그다음에 여기 특별선충당금의 적립 여부 등의 보고 절차를 일단 먼저 봐. 시기는 잠깐 놔두시고요. 1번에 가보면 임대관리업자는 현황신고 가장 첫 번째 박스 누가 들어가죠? 여기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누구에게 시장군구청장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신고사항을 종합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꼭 순서 기억하시고 일단 그럼 두 번째로 봐보죠. 여기 이제 보면 이 적립 여부 등의 보고에 관한 두 번째 박스 가보시면 양가로에 자 시정군수구청장은 누구에게 시도지사는 종합 누구로 갑니까? 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여기는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일단 여기 박스에 들어갈 용어 꼭 순서 혼동하지 마시고요. 순서는 마지막은 국토교통 요거는 혼동을 좀 덜 하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여긴 첫 번째, 두 번째 관련 용어를 좀 주의해 두실 필요가 있겠더라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럼 그 절차상의 순서를 이제 마무리했다면 이제 관련해서 이제 시기 볼까요? 이제 1번에 보시면 신고보고 순서를 확인했으면 이제 1번에 동그라미 1과 1, 2번을 거쳐서 신고에 관한 그리고 보호에 관한 시기하고 신고할 때 제출되는 그 정보에 관한 것까지를 한번 정리한다면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예, 주택임대권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정보를 신고합니다. 이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 장관에게 보고하는데 보고는 동그라미 2번에 가보니까 임대관리업자로부터 신고받은 시장군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그리고 보고는 신고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항 2번 봐두시고요. 여기서는 이 신고할 때, 그럼 이 신고할 때, 이 시장, 여기 주택임대관리업자 신고할 때 이때 정보, 이때 어떤 정보를 여기서 신고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보시면, 자, 정보입니다. 정보. 정보는 어떤 정보를 신고하냐? 정보는 총에서 밑에 나와 보시면, 그 동그라미 3번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총 몇 가지, 6가지. 신고되는 정보는 총에서 나와 있는 대로 6가지 관련 정보를 신고합니다라고 해서 보니까 첫 번째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소재지, 위탁받아 관련은 주택의 호수세대수 및 소재지, 그 다음 미음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항, 자기관련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그 등록상 여기 이제 정보 중에 미음번은 지금 보면 보증보험 가입사항이 이제 그 신고할 때 제출되는 정보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보증보험 가입사항 그러면 보증보험 가입성 양가로 단서이죠. 누구만 해당한다 여기는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을 더 잠깐 상기해 보시면 두 가지 임대관리업 중에서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것은 규정상에 누구만 가입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 주택 임대관리업자만 가입 규정이 있지 누구는 없습니까?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는 없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자 문항 미음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 비읍 계약기간 관리수수료 등의 위탁 계약 조건에 관한 정보에서 기역에서 비읍에 해당하는 6가지 관련 정보를 임대관리업자가 시정보정책 때 신고할 때 제출되는 정보 6가지. 이제 여기는 마무리 지었네. 그럼 여기는 3가지, 총 여기 전개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 두 번째는 시기. 세 번째 여기서는 이 정보까지. 그래서 여기는 요 정보까지 한다면 현재 임대관리업자의 이 현황 신고에 관한 절차상 요건 여러분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총 3가지 기억하시는 거 하고 이제 두 번째 이 특별손 충당금에 관한 부분에서 일단 먼저 시기. 순서는 방금 여기 순서는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시기 언제 보고가 들어갈 것인지가 밑에 가보셨을 때 문항 동그라미 양가로 2번 특별소송 충당금의 적립 여부 등의 보고다 이제 해서 문항 1번입니다. 자, 시정군수구청장은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 특별소송 충당금 적립 여부 금액 등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시도지사를 종합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1번이 그 보고 순서를 물었다면 2번이 시기입니다. 시기는 지금 1년에 2번 보고가 되는데 보니까 시정군수구청장은 특별손충당금 적립 여부를 매년 1월 30일과 7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시기를 한번 보니까 시기를 보니까 시기는 언제? 이 시기를 한번 봤더니 여기 보면 이 시정군수청장이 시도에 보고하는 시기 1년에 몇 번 보고 매년 1월, 7월 언제까지 31일까지 보고하는 거고요. 보고 시기가.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종합장관에게 보고하는 시기 이 시기는 언제 보고합니까? 보니까 1년에 2번 한답니다. 2번 한다는 거 보니까 매년 2월, 8월 언제 2월, 8월 언제까지 15일까지 2월, 8월 15일까지 보고합니다라고 해서 시기는 일단은 1년에 2번, 1월, 7월 31일, 매년 2월, 8월 15일까지 각각 1년에 2번씩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 보는데 시기는 현재 그 보신 대로 매년 1월, 7월, 매년 2월, 8월 이게 복잡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간단히 줄인다는 것은 뭐 구구단 아닌 구구단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17은 30일, 28은 15에서 없는 구구단이 시험 볼 때까지는 구구단 17은 30일, 28은 15란 이야기는 매년 1월, 7월 31일, 2월 8일, 15일이라 그래서 특별손 충당금의 보고 절차, 보고 시기 정도에서 하나 문항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그럼 일단 돈에 관한 건 2가지 일단 보신 대로 일단 여기 이제 그 특별손 충당금하고 그 다음에 방금 1번에 봤던 지금 임대관리업 현황 신고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했었고요. 지금 절차상의 시기는 아까 좀 전에 봤던 하나만 같이 구분한다면 요거 전혀 내용은 다릅니다만 봤던 대로 하나 뭘 하나 운동하시냐면 좀 전에 하나 봤던 장기 수선 계획이죠. 계획을 수립해서 인계 절차죠. 인계 절차만 잠깐 볼까요? 요거는 하시니까 요거를 한번 절차로 구분하기 위해서 보셨을 때, 자, 첫 번째 여기도 박스 하나 그려볼까요? 박스 그리고 두 번째 박스 그리고 세 번째 박스 그렸을 때 장기 수선 계획은 수립에는 규모에 해당한다면 수립을 여기는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사업 주체 또는 리모델링 하는 자가 수립합니까? 네. 두 번째 수립했다면 그 다음 누구로 갑니까? 사용검사권자로 간다고 그랬죠. 두 번째. 그러면 사용검사권 이거를 누구에게 최종 인계가 됩니까? 인계 절차는 마지막 여기 누구였던가요? 여기는 관리 주체에게. 그래서 현재
보고 절차 관련 1, 2번역은 이것도 한번 구분하시고요. 정리를 일단 상호 비교할 필요도 있지만 이전에 방금 했었던 장기성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규모 해당에 대해서 수립을 했을 때 수립을 하고 인계하는 절차 관련해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사업자 또는 임무 대행하는 자, 사용 검사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누구 관리 절차로 가는 것까지 이제 해서 절차는 꼭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이거 혼동하지 않게끔 3개를 좀 묶어서 하나 정리를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고 쉬었다가 정립 시기는 다음 시간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